도착했습니다. 14분은 노태우 교수님하고 임태 목사님은 겁나셔가지고 오늘 지금 많이 지연됐는데요. 지금 설명하신 분이 전태일 기념관 송필경 이사장님이십니다. 오늘 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는가? 첫째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토록 국민학교 초등학교 과정을 2년도 제대로 못 건너게 좀 다니다가 이사하고 또 조금 다니다가 이사하고 했는데 대구에서 요거 이제 큰 집에 요 경북여고 쪽에 큰 집에 잠깐 살다가 다시 이쪽으로 새방으로 왔는데 이거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천재성이 여기서 나와요. 그렇게 못 살고 뭐 하더라도 공부를 하고 싶어. 첫째 공부를 하고 싶어. 그게 참 중요하지. 두 번째 구두 닦기, 신문팔이 이런 걸 하다가 학교에 있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때 요 청옥 삼중제 삼총사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놀고 낮에 뭐 또 때로는 저기 있는 앞산에 가서 놀고 이런 거 있었어요. 그다음 하나는 경화가 달맞이 꽃이고 밤에 보니까 노래는 백마야 무슨 하니까 백마야 우지 마라 내일의 희망에 살자 이런 노래 그걸 꼭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다음 세 번째 또 중요한 하나는 뭐 초등학교 과정을 제대로 안 했어도 워낙 똑똑하니까 공부를 잘해나니까 그 급장이 없어지는 바람에 급장을 했거든요. 그때 부급장이 김예분이 여사 짝사랑. 전태일 열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김예분에 대한 있어가지고 설명하신 분이 전태일 기념관 11월 송필경 12일 이사장님이시고 그 옆에가 통일당 공성 대표입니다. 친구들 마지막에 원석이하고 최창훈 선생님, 친구를 만나고 최영로 선생님, 그 다음에는 예분이 최규진님, 무슨 공장이다. 이옥주, 그 공장에 조은태 다섯 설사님, 기다려. 그래서 나오는 거 보고 모리스 내가 잠깐 이야기하자 해서 조영석 기념사업부 택시를 운영위원장이죠. 저 권지성 동천유원지가 대표, 그 강원덕에 앉아서 서성화, 풀밭에 성우장, 앉아가 현대사 이야기를 하는데 끝살이랑 이야기를 기자님, 조희재 선생님, 뭐 농담 비슷한 거 같은데 이따가 내가 두고 뭐 어떤 기호석 관장님도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고일임 그 이야기하고 신님도 이제 다시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와서 오늘 만두를 사주고 헤어졌다. 꼭 오시려 아마 했던 노태우 교수님은 어제 분신하기 하루 전에 그랬다 저녁 하는 거는 도막 아마 인간으로서 행사에 참여했다고 병이 나셔서 집 앞까지 갔는데 어떻게 못 오셨고 임태 목사님은 그런 걸 남기지 감사경과 않았더라도 입원해야 진짜 된다는 그런 환자로서 도저히 몸이 움직이지 않아 그래가고 난 계셨습니다. 뒤에 오시기로 그 다음날 하셨는데요. 귀신 소식이 들자 김예부가 아무래도 1박 2일 코스고 장거리고 또 탐방 도보도 많이 그 말이 해야 무슨 말이지 그런 이제서야 감염 문제도 있고 내일 그래서 죽겠다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러느라고 좀 알고 있어. 1시간 이상 2시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차도 많이 막히고 또 70년입니까? 70년 11월 정상적으로 11월 진행하고 13일 날 또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0일 날 대구에 와서 하룻밤 자고 12일 날 김해부위를 만나고 서울로 와서 13일 날 그때 좀 마음의 준비를 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는 뭐 어떤 거 없지만 제가 쓴 책입니다. 여기 레전 테일인가인데 그 안에 책 한번 주세요. 같이 써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역사 책이 제일 인기가 있네요. 선생님보다 책이 같이 아니 같은 얘기고 농담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 분신을 제가 한번 설명하자면 제가 베트남에 가서 1963년도 6월 8일에 있었던 키광덕 스님의 분신이 있어요. 그건 네. 제가 썼는데 아마 그 분신에 관해서는 제가 국내에서는 제일 자세하게 썼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분신입니다. 그 분신이라는 것은 대통령은 그런 묘사가 없죠.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제가 베트남에 가서 비로소 알았는데 그러고 난 뒤에 피광덕 스님
이 불교 전체가 도저히 이래서 그렇게 누군가가 명덕관 대구 명덕 초등학교입니다. 전태희 열사와라 살고 어느 거리에서 매일 신기자들이 모일 수 있는 캄보디아 예산 앞에서 미신을 합니다. 제자들이 휘발유통 보고 따르거든. 사람은 이제 옆에서 불을 붙이면 그러나 이 사람이 지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앞으로 꼬부러지면 너희들 다 도망가라. 이거 지금 내가 뒤로 서리를 쓴다는 이 후위를 볼 것이다. 그래서 이 제가 이 짧은 시간에 하고 굉장히 잔인한 그걸 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 그토록 베트남 전쟁을 숨기고 싶어 했는데 이게 터져버리니까 유엔이 상정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국민을 결집하는 제안을 뽑아서 그래서 저는 전태일을 제가 한참 공부하고 이걸 하면서 피고하겠습니다. 미국이 접촉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했나 해서 제가 그걸 쭉 가서 했을 때는 이분이 여느 불교가 기독교식으로 해서 에마뉴엘 자기가 결정하고 난 뒤에는 저 3월 3일에 에마뉴엘 수도를 내가 분실을 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왜 나는 무슨 내 자신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하나 자기 수양성이야. 나는 첫번째 자기 수양성 가서 실제를 하고 그다음에 뉴스를 이 같은 영향력을 엄청나게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그 전태일 열사가 희광덕 스님을 따라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이 자기 혼자서 그래서 제가 요 할 때 한마디 할 때 이거는 뭐 사실이다 아니다를 떠나가 일본 이 세계 최강국에 올랐으면 노일 전쟁에 러시아 함대를 격파시켰잖아요. 아까 우리 그래 격파시켰을 때 도고 잡고 보고 야 이는 넬슨도 위대하다. 그래 그 위대하다. 그다음에 그 이야기. 그러니까 그걸 분석할 때 넬슨은 국가 전체가 밀어냈어요. 빅토리아 여왕 때 영국이라 하면 그 속에서 실은 지휘군인데 이순신은 딱 감옥에서 갖다 건데 바로 이 무슨 국가이 바로 그 자기판이었잖아요. 아무도 그 무기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있었는데 바로 그 점에서 이 학교에서 귀신을 결정하고 제가 50주년 이제 이거를 회의하는 데서 요 짧은 책을 쓰기 위해서 한 6개월간 자료를 이만큼 들었어요. 한국에 한 연말 지금 저희가 아마 한 예예. 그리고 그거까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만한 자료를 읽었어요. 20개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는 전태일 편견은 우리가 보면 성경을 맞아요. 제가 조영래 변호사가서 전태일 편견하고 잘 쓴 건 없어요. 근데 성경 하나로만 아니라 이 주석서가 들어가야 돼요. 성경 하나에 2000년 동안 주석서가 이 빛나는데 우리 전태일은 앞으로 논문이 수백 편이 나와요. 이러한 주석 제가 이래서 주석서가 끊임없이 나와서 고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시대의 말이 지금 내한테도 전달될 때 그게 바로 고전이에요. 그 전태일은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러고 죄송한데 궁금한데 거기는 소승이고 여기는 대승인데 못하기는 대승이다가 공양의 관계는 아닙니다. 소승 공양 하나. 소성 대성하고 제가 그것도 안 돼요. 그건 맞는데 소승 공양이란 말은
아니 저기 아마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렇게 이 천재성이 곳곳에 놔둬. 그리고 그 천재성을 가장 먼저 이 사람이야말로 성인의 반열로서 천재성을 인정해 준 사람이 누군가. 10월 달에 부신을 했잖아요. 그때 미국에 있었어요. 11월 달에 12월 말쯤 돼가지고 저 함석헌 선생님이 그걸 알았어요. 한국에서 한 노동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근데 미국에 이제 그게 맞는 거라 통곡을 했다. 그런 이제 퀘이크 교도에 있는데 그래가 4개월 뒤에 여기 들어왔어요. 저 한국에 이제 저라고 4개월 뒤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김포공원에서 제일 먼저 갔는 데가 저 쌍문동 이소선 어머님 만나요. 그래 어머님이 하루 떡볶이 한 4월 달 그래 4, 5개월 뒤에 봤는데 어머님이 떡볶이 수염이 휘었고 교복 입은 사람이 저 한복 입은 사람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꼭 예수님 같은 분이 오셨는데 그러면 여기가 전태일 성생집이 맞습니까? 깜짝 놀라요. 자기 아들은 22살이고 얘는 한 50 됐거든요. 50 넘었죠. 그래서 아니 왜 그런가 할 때 어떻게 그런 존대를 쓰시냐 할 때 나는 아직 할 일도 하나도 못 하고 살아있는 놈입니다. 바로 전태일 선생은 모든 일을 하고 가신 분이에요. 내가 선생이라고. 이게 전태일을 누구도 아닌 그 함석헌 선생이 제일 먼저 그런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그 뒤에 문익환 목사님이 이소선 여성과 만나면 어머님이에요. 진정한 어머님은 다 진정해요. 그 정도는 제가 여기서 했는 건 그 청옥고등학교 그 시절에 전태일이 느꼈던 그 인생의 희열이 딱 1년 6개월이에요. 전태삼 씨는 여기 공부 안 했죠? 공부 안 하고 하니. 공부했는데 시끄러운데 그 형도 전태삼 씨가 그 전태일의 형인가? 동생 전태이 전태삼 태삼 일어나가. 48년생 50년생 72생가 시를 잘 쓰시더라고요. 전태일이가 48년생이에요. 48년생. 그리고 62년도에 살라 62년도에 서울로 갔고. 64년도 2월달에 48년생이면 내가 한 살 위에. 하여튼 그 어떤 데서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청옥고등공민학교 선생님들이 훌륭합니다. 제가 알기로 박수 한번 훌륭한 치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살다가 64년도에 생각이 있는 대학 서울로 갔다 이거. 내가 여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70년 10월 1일 날 대전에 있는 공군훈련소에 입소를 했는데 그 안에는 그 시절만 해도 완전히 차단이 돼가지고 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 이제 전태일이가 분신을 하고 그 이튿날 그러니까 그 이튿날인 중 갑자기 그만 훈련소가 막 살벌하고 비상이 걸리고 막 난리가 났어. 일단 창립하는 날입니다. 아니 그 이제 그래 그게 무슨 놈인지 이제 그뭐 불등결해서 뭐 훈련병이 뭐 안 하고 뭐 해락하면 하고 뭐 그런 판인데 그래 그게 이제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박정희가 그 베트남에서 성녀가 분신을 하고 많이 알려진 고진디엠이 몰락을 하고 그 이제 박정희도 전태일이가 분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건 늘 비상이 걸려가지고 막 그리고 A지구 B지구 해가 A지구에서는 이제 훈련 받고 B지구에서는 이제 잠자고 먹고 하는 이제 이제 그렇게 또 분리가 되고 헛주로 하나 있고 그런데 A지구에서 B지구로 오는데 육군 배탄이 와가지고 불알이고 뭐 사회를 받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건 무슨 바깥에서 굉장한 무슨 뭐가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해. 그 당시에 광주 대단지 폭동 사건도 이랬으니까 그거는 연결돼. 그거는 71 아니
71년도. 71년도. 뭐 1년 뒤에라. 우리 학교에서 분신 나쁘다고 배웠거든요. 월남전 분신 나쁘다고 월남전. 선전 선동. 기념관으로. 기념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전태 기념관으로. 경북여고 옆에 가게 광주입니다. 자, 전태일이 다닌 전태일 선생이라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골목이라고. 함석권 목사님이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후에 오셔서 선생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48년생이면 한참 어리신데 그 이유는 나는 살아있지만 아무것도 다른 게 없지만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여기 생각합니다. 색깔 다 하고 가셨기 때문에 네, 선생이라고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또 문익화 목사님은 전태일 어머니 만나면 진정한 어머님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도 있었고 경북여고 옆에도 있는데 여기 주로 많이 사는 전태일 어머니도 같이 사셨겠네. 이소선 어머님. 민주 어머니의 회장님. 요게 이 정말 이거를 봐야지 되는데 요게 주인집입니다. 주인집이고 요게 8평 조그만데 한 8평에서 9평입니다. 요게 이제 주인집이고 여기에 가대기 이런 거는 그 이후에 산 손모장입니다. 설립 대단해요. 아니 선생님 그림이 좀 들어갈게요 전부. 그래서 여기 명패가 있는데 명패가 그때 50주년 2000년도 전국에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많이 도와주시죠. 내가 이걸 갖다가 이걸 그러니까 공부해가지고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마 올해 정비에서 내년에 이 집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 있는데 저는 원형 그대로가 가장 좋아요. 문제로 요런 거 이제 요런 거는 이 무기 잘못 놔두면 무너지고 그럼 무너지기 전까지를 놔두고 이제 필요 없는 거 이런 거 쫙 하고 이제 화장실은 이제 뭐가 오르는 따로 하고 서울에 그 이수호장 기념관 그거는 이제 따로지만 같이 계속 하는 제가 이소수가 전태일은 그거 전태일 어머니. 이 집이 어떻게 됐다고 박찬선 어머니 커플 배워서. 여기 한 10평 정도 되는 집을 있었는데 여기다가 64년도에 62년도에 저희 사산 기념사 앞에 대구 단방 일행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실습을 하고 이거 다 같이 송필경 이사장, 같이 한번 요거 들어. 전태일 기념관, 송필경 이사장님. 요쪽으로 좀 오세요. 사진 좀 이따가 찍으시고 설명을. 그래서 이제 여기 남는 그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저거 벽돌 쌓고 난 뒤에 판자로 해가지고 4평짜리를 만들어. 요게 이제 실습 우리가 다 하니까 약 4스케일이 나와요. 그것도 판자로 요 반등 딱 잘라가. 요 2평은 요 효성여고 다니는 남매가 살았고 자취하면 살았고 요게 2평에 6가족이 살았고
그것도 22대를 놓고 살아요. 그렇게 여기서 요만합니다. 여기 부엌이고 이쪽으로 뭐 화장실 뭐 이래 지저분한 거 있고 쪽에서 요만한 거. 여기 실적이 오면 약 한 2평 나오거든요. 여기서 6가족이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전번에 지지난주에 전태일 재단에 사는 전태일 퇴근길 걷기에 제가 가봤어요. 그래서 쌍문동 옛날 그가 천막촌 있던 쌍문동에서 그까지 16km를 그날 걸었거든요. 4시간 동안 걸으면서 그때 마침 전순옥 선생도 오셨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거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2평에서 6가족이 왜 살았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좁게 안 보이던 데라더라. 제가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게 들었어요. 그리고 요 2평에서 자기가 살았던 것이 이 정성의 수기도 남기고 뭐 했을 때 아까 김예부인을 했던 그 22년 동안 딱 1년 6개월만 기복했던 것이 교황이 여기에 1년 6개월 계셨습니까? 그러고 이제 아버지가 공부해서 뭐 하냐 그거 해라 돈 벌러 제가 이승일이나 하고 땡치하라 이랬을 때 이제 나중에 또 아버지 말하는 서울 가출했다가 다시 들어와가 전가족이 다시 서울로 꿀꿀이 올라갔다가 66년도인가 그때 다시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쌍문동에서 살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목줄 마칠 때까지 쌍문동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째 전태일의 흔적이 남은 곳이 딱 2군데입니다. 지금 평화시장에 그 봉제 창고 비슷한 그 봉제실가 여기입니다. 태어난 곳 어디 왜 그러냐 하면은 한 번도 집다운 집이 없었어요. 저 부산에서도 장마 살 때가 아마 가장 큰 집에 사는데 그때 어릴 때고 나머지 서울에 살 때는 청계천 옆에 영두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게 뭡니까? 남산에 살다가 일부러 남산에 막 빈민들이 몰려들으니까 일부러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불을 질러가 이제 화재민천 다 쪼가내버리고. 네, 그 이제 국가에서 국가에서 불을 질르는 것 같아요. 증거는 없으니까. 근데 다행히 전태일 가족은 한 명도 안 나셨어요. 그런데 이제 겨우 해가지고 천막 살 돈 만들고 뭐 위에가 할 돈 했는데 또 불 올라갈 거잖아요.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가 하면 청계천 그 옆에 영두동이라고 있어요. 요번에 제가 청계천 바로 평화시장 바로 옆에 뭐 영두동이라고 거기서 이제 살았는데 그게 대구 오기 직전입니다. 61년도에 살았는데 그렇게 만 한 13살 정도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전자선생님 그때 삶을 제가 한번 녹취한 적이 있는데 한 번 이래 그 영도동이 지금이야 뭐 그 당시에 좀 배추밭이었대요. 그래 처음에는 이제 배추밭 그 사이로 하는데 천막 있는 사람 천막 사가 이제 살잖아요. 천막 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천막 기둥하고 천막 기둥 사이에 비닐만 얹습니다. 그게 지붕이다. 밑에는 거적을 깔아놓고 그래가 살았대요. 그 살면서 제가 한 번은 형하고 영두동 배추밭을 걷는데 잠깐 가지만 이 한 곳에 손질한 이 여기를 아주 유심하게 한 봐돌로 그래 태삼이는 뭔지도 모르고 뭐 하면 그러 갔는데 저녁에 되지만 냄비를 하나 더 보니만 앞에 낮에 그 장소에 그래 그 장소에 가서 저거 이래 주워 그 앞에 그 받는 그 주워 담는 그 임가만 곰팡이 핀 무말랭이
이제 그 옆에 청계천 그 당시는 안 깨끗했겠어요. 그래 청계천에 가서 그걸 깨끗이 씻는 거라. 그 씻어가 가지고 냄비에 담아가지고 그 소금 조금 뿌리가 먹으면 이게 반찬이에요. 이 책이 다 있지. 아, 그 책은 제가 그 뒤에 나왔어요. 다른 책이 있습니다. 다른 그건 이제 이거 계속 정보할 겁니다. 아직 지금 그 전태 34는 아파트에 있는 그 민주화 유가족회 있는 사무실이 있는 그곳이 그냥 그 동네입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뒤에 있는 저번에 지금 제가 있는 거는 그래 그 정도거든요. 그 정도인데 그 다음에 다시 그 청계천에 봉제 공장에 갔는데 제일 처음에 있을 때 애들이 보이 이제 자기는 그때 한 7,000원 받는 그 노동자였고 그 애들이 3,000원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진짜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그 당시에 커피 한 잔이 50원이었어요. 50원이었고 맞다. 그 16시간 일하면 하루에 50원 받는 거야. 1,500원 받았어. 그때 여공 저는 이제 여공이라는 말을 써 이 말은 어린 여성 노동자. 이 책이 그래, 어린 여성 노동자로 이제 불러. 그래서 그때 이제 보니까 아침에 자기는 이제 처음으로 7,000원 정도 받는 이 노동자 대부에게 약간의 거기 있어가지고 5,000원인가 그래. 그때 커피값 한 잔 50원, 50원이고 사장이 16시간 일 시키고 커피 한 잔 값이는 50원 줬어. 그러고 그때 그 사장들이 낮에 자기들은 뭐 하기로 하와이 가서 쌍마차리 계란 하나 태우라 하니까 여성 4시를 하나 불러가 여기서 농방하고 200원짜리 빵도 있으니까 200원짜리 쌍마차리 거의 우리가 그 50원이라고 하는 하루 인당 50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돈인지 그약 시향짜리 그럴 때 전태일이가 아침에 오니까 눈이 다 감기요. 보통 8시에 출근이에요.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 약 14시간, 14시간 놀아나서 그 어린 여성 노동자가 다시 그걸 보니까 왜 그래 좋냐 하니까 아침은 뭐 50원도 무슨 아침은 하루에 50원. 그래서 그때 딱 들었던 게 그게 30원이고 수십원 이런 정신이 있지만 그것도 누가 18살, 17살, 18살 그런 시간 그때 하고 난 48년생 전태일 열사 생갑니다. 아니 자기 동생 둘이가 있잖아요. 전태도하고 전순동하고 걔네를 하기도 급급한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그래서 하니까는 이 수기에 이걸 하나 해주더라고요. 자,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아무나 철학자가 이런 말 했다 하면 그건 꽝이라고. 근데 불과 18살, 18살이 된 배우지 못한 노동자가 이런 말 했다 하는 거 저는 믿을 수 없어요. 불우했던 과거를 원망만 하면 그 불우했던 과거가 삶의 영역에서 사생활이 됩니다. 우리는 불우했던 과거를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꿈과 이상과 비전을 가지고 부르는 희망의 새로운 미래의 등불로 삼아야 된다. 이거는 어떤 철학자도 할 수 없는 거야. 이거 그냥 창작에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깊은 정신적 고민, 17살 때, 18살 때 이런 걸 하거든요. 이건 우리가, 이건 뭐야, 김영식이겠지, 이게 그런 것들은, 야, 부부했던 과거를 간직해야 된다. 야, 그걸 미래의 등불로 삼아야 된다가 막, 그럴 듯 하잖아. 그런 걸 기억하고. 근데, 바로 자기가,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그때쯤 아마, 월급이 여성 노동자들은 뭐 2,000원, 3,000원 해가지고 자기 3만, 4만, 5만 원씩 올라갔어.
개인적인 힘이 시들하지. 얼마만큼 기술이 뛰어났냐면 백화점에 한번 친구들하고 놀러 갔더니 어느 그 유심히 보더래요. 유심 보고 와서 그 청계천에 와서 다시 그곳을 줬대요.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면 아마 업주 이야기가 잘 들으면 지금은 아마 청계천 큰 부자가 됐어요.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을 떴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있는데 보담이 있는 거는 이 20세기에 왜 석학인 사람이 누구냐면 버터라고 했어요. 비교의 아들을 태어나서 끝까지 곤봉마포 거리에서 반일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제가 말했던 이거는 버터라텔 러셀의 인류에 관한 힘은 나는 세 가지가 있다. 힘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열정, 사랑에 대한 열정,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연민의 얘기가 세 가지를 했을 때 바로 그 위대한 연민 그 세 가지를 노암 촘스키가 자기 사무실에 저기로 드러났어요. 저는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만큼 18살에 한국에서 못 배운 사람이 가진 통찰력이 얼마나 뛰어나다 하는 걸 우리 전체 거리 이런 데서 깨달아요. 부평도 안 되는 이곳에 살면서 행복을 알았고 그 행복을 그 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서 인생을 매진했다는 것은 아마 인류 역사에서도 이걸 하나로 해야 됩니다. 단지 전태일을 노동운동가로만 보지 마세요. 이 사람이 그때까지 나왔던 제가 수개하고 그걸 읽었거든요.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같이 3시간 걸립니다. 이거 과연 전태일이 어떤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단지 전태일을 뭐 노조운동의 선구자고 뭐 임금 투쟁에 뭐 훨씬 더 뛰어났어요.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도 못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48년생이지만 함석근 선생님이 선생이라고 하고 그 어머니 이소단 여사를 문익경 선생님 진정한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한태일 선생에 대해서 3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아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요걸 4평을 브로크 해가지고 판자로 했는 슬레이트 집을 했는데 그 4평도 2평을 나눠가 세를 두고 받았어요. 어렵게 사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전태일 끝나고 그 다음에 이 전태일과 동시적인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어머니 이소수. 그때 법뭉치를 박정희가 해가지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이거 자기시키라. 박정희 은명이 떨어졌거든요. 이거 시끄러운 만듭니다. 그래 중앙정보부하고 평안시장 상인들이 모이가 돈을 엄청난 것 같아요. 처음에 3천만 원. 그때 3천만 원이 아마 앵간한 집은 200만 원. 아파트 1층. 부자 되고 예. 그래서 1억을 주고 그걸 하라고 다니니까 어머니가 돈 보고 애들 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순덕이하고 애비는 어렸으니까 모르고 야 이 돈을 받으면 너들 우리 이 돈을 받을까 물으게 엄마 그 돈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너 계속 공장에 다니면서 학교 가야 된다 돈을 받으면 우리 잘 살 수 있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돈 받아야 되겠다고 형제들한테 유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 이게 순덕이가 아니라 뭐고 태삼이하고가 엄마 안 받겠다. 그래 우리 안 받는 게 맞겠지. 그 순간에 돈보따리를 들고 영안실에 가서 돈보따리를 영안실 떼기 쳤어요. 우리 이런 돈 들고 만약 그때 그 돈을 받았다면 영안실에 받다가 전태일은 살아남지 못하게 사라져. 영원히 살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그게 어머니 이소선의 위대한 점이 나중에 돈이 8천만 원까지 올라가. 8천만 원 같으면 꾸준히 하나 살 수 있어요. 돈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대학생 친구가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고 이뻐릇처럼 말했던 그때 75년도에 인천항행 사건으로 도피하던 조영래가 그 청계천에 들어왔을 때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기독교 사람들한테 이게 무리가 될지 몰라도 조영래는 우리나라 최고의 천재였어요. 전태일이가 친구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천재가 전태산 피비 찾아가. 그래서 만든 게 바로 그 전태산 피비이고 바로 이 세 사람 전태일, 어머님, 조영래 이게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사람들한테 가면 불경기가 보일 때 사실은 그보다 더 위대한 게 바로 1975년도부터 조영래가 가시하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진짜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적 변화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사실 전 세계 변화에서 우리가 한 발 늦었어요. 1968년 혁명을 우리는 그때 몰랐어요. 그래 그거를 한참 몰랐는데 다행히 전태일이가 나타나서 조영래까지 합체했던 그거는 서구의 68혁명을 능가하는 우리의 민족의 자산입니다. 감사합니다. 총각은 어디 출신이고 뭐 사실 전대는 서울에서도 많이 살았거든요. 자기 대구 기억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대구 사람 전태일. 그래 이 참 대구 지금 뭐 이제 엉망진창으로 보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누가 뭐라 했습니까? 괜히 아니 뭐 어디 가면 대구 사람 가면 저 골통들 수골통. 제가 제일 쓰는 게 토착외구입니다. 전우영 우리 팀이면서 그딴 소리가. 제가 조사해보니까 토착외구 아니더라고요. 대학원에. 이파도 가고 군대로 가려면 중앙로고 군대로 가면 저기 서천도 가셔야 돼요. 왜 전태일 열사를 선생이라 하는가? 48년생이지만 할 걸 다 하고 가셨다는 거죠. 함석현 선생님,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선생이다. 나는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살아있지만 돌아가셨지만 할 걸 다 하고 가셨다. 우리는 계속 제가 그 답답하고 지금 진행하고 어제 그래서 이제 조영래와 안정권 그 역사가 아름답죠. 그 역사 그까지는 쓰는 우리 사실 이세 사람에서 네. 장창도 이제 인핵당에 무기 쓰고 17년 요도 17년 살았던 분이에요. 네네네. 근데 대구 지역에 소위 이제 사회주의 진보주의자, 변혁주의자들의 이제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중심적인 인물이었어. 네네. 이분은 그 조봉암 선거대책위원회 대구 경북 대구 지역에 사무총장을 했어. 네네. 그래서 이분이 인혁당 그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네네네. 대구 지역에 이제 제야 인사들 중에 이제 그 사랑방을 만들었어. 네네네. 건물을 하나 빌려가지고.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허이 선생, 전봉준 선생, 그다음에 전태일 열사, 그다음에 김구 선생, 뭐 좌우지간 여운행 선생, 이런 한 7, 8명의 영정을 거기다가 이제 야성사락하는 이제 사랑방을 만들어 가지고, 네네. 그래 뭐 그 기껏해야 뭐 바둑이나 두고 또 뭐 100원짜리 고스톱이나 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사랑방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영정과 항로를 갖다 놓고.
그 이제 오는 사람마다 그 이제 항을 살고 저 참배를 하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이제 이분은 이제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90 몇 세로. 그래 이제 강창덕 선생은 전태일 할아버지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인물이야. 그래도 전태일을 갖다가 이렇게 영정을 모셔놨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그렇죠. 이제 참배를 하고, 그 오는 손님을 하여금 뭐요 다 그런 위대하신 분들이니까 좀 참배를 하소 이제 그렇게 했던 사람이거든. 위대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 현대공원묘지에 네네. 민혁당 그 열사 네 분이 그 잠들어 계신데 그 옆에 지금 잠들어 계시죠. 네네네. 이거 아마 예. 그 자기 행사 보상금 받은 것 중에서 이거 5억 7천을 모았다 그런데요. 뭐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 돈 1,000만 원 냈지 싶어. 알겠습니다. 내가 매년 네네. 그럼 올렸지. 네네. 그 이제 내가 와서 이제 밥 대접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산으로 모셔가지고 아, 예. 마산에 이제 가을철 되면 이제 예. 전어해. 예, 예. 그래 이제 드라이브 겸 네, 그럴게요. 오셔가지고 네네네. 그래 내가 모시고 했던 분이. 아, 예. 내가 마지막 가는 길도 내가 뭐 이틀간 내가 아, 예. 기술을 내가 지켰고. 네, 감사합니다. 예. 막걸리집으로 가려고 하는 분위기니까 기념은 안 가고요? 코스대로 가자고 하죠. 잠깐만. 다음 코스로 완전 엉망진창이죠. 별거 아니었는데 대구가 계속 집권 세력으로 존재하면서 이걸 갖다 크게 만들어 버린 거야. 거기가 물론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뭐 그런 게 있는데 3.15 주역자들이 전 태극기 대 이상 개새끼들 정말로 여기 있는 뭐 누구 하나가 이입하는 게 정말 개새끼들. 그걸로 폭발했다. 그거 본인도 좀 마음이 약간 있었나 보다. 동했나 보다. 예? 내려오니까 그럼 진심이다 생각. 김정이 얼마나 바쁜지. 결국에 시민지에서는 지금 잘못을 잘 살았으니까 하긴 불편하게 있거나 그런 게 있었거든. 아니 영국에 협정했길래 노벨상을 받지. 그때 당시에는 협정 없이 어떻게 노벨을 받습니까? 여기도 이제 지금은 뭐 종이 이것도 분단으로 인해 전주인데 골목안에 있으니까 대구 사람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분단 자체로 인해 여기 모르는 사람이 대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역사에 가는 없으면 양김이 그때 만약에 둘이 합쳤다가 전두환 사이. 그렇게 제가 하는 김영삼 네가 먼저 하라. 김영삼 방역이 있어가 전두환 사이. 그러고 난 뒤에 이게 쭉 왔으면 우리나라 역사 한번 양김 분이 이 천추의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보면 야당이 굉장히 두 사람이 그 셀프나 똑똑하고
똑똑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양보를 해야지. 그때 김대중이 양보했었어. 그때 김대중 양보했으면 김대중 나는 지금 이재명이 방패를 안 했으면 논리가 너무 예, 미 영일 동맹, 미 한미일 동맹할 때 지금 뒤집혔어요. 저 옛날 그 한일 회담 반대 운동 하듯이 일어났는데 엄청 잘 붙였어. 근데 그 그게 당시에 방패 집회가 되는 바람에 다 죽였죠. 한국에서 공작을 했어요. 그래 공작하더라도 그게 큰 정치인들가 어느 시대 공작을 했어. 공작하더라도 양보해보면 괜찮아요. 제가- 똑똑한 제가- 사람이 양보했어. 그러니까 논리가 그 놓기는 건데 제가 똑똑하던 인생에 양보해라.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때 대구 일로입니다, 일로. 거기 전사자예요. 그래서 마지노선님이 북한의 연구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이제 감시를 해서 자식까지 원망받으니까 그렇게 하신 말이 우리 집안에는 제대로 형님들 그쪽에 흐르고 분단인데 여기에서 북한과 운명의 집안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능한 대구 근대 문화 골목 청라운도 동상우령 반갑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라으면 나도 얘기 못 하고. 이런 거는 또 때로 만들어가지고 이현상 그러니까요. 아주 못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또 글은 또 잘 지어요. 하고 서양하고 마음 충돌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알다시피 그 시대가 동학 패배하고 이제 이럴 때하고 다 겹치는 거니까 그런 이제 의미에서 한번 보자 이제 그런 데서 일종의 집어넣었어요. 아주 덕분에 아주 저는 역사에 죄악이 많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SM 여학생들의 생각만 했고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할 생각을 못했어요. 다 비판이죠. 고등학교 진심을 시절 안 묻어낸다. 진심으로 하세요. 아니 그 이름 진심으로. 시인 진심이 있으니까 제가 태우 산 위에 처음 와요. 전태영 이사장님. 이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 저보다 이 미국 스파이라. 민당 대표님. CIA 요원들이 지창호 OSS 요원들이 다 와요. 거대 이승만도 나오셨는데 OSS 아니 그러면 국장하고. 선생님이 노래 좀 불러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저 오길사 조영수 그냥 운영이란다. 오늘 정확하게 써. 제가 노래하면 아무도 안 돼요. 아니 좀 가까이 메이저 프레스라든가 선생님 노래 좀 잠깐 들으시죠. 여기 오셔서. 거슴터 이옥주 해설사님 여기 와서 박미도 들어요. 조혜자 선생님 오늘 후원도 하셨습니다. 다들 좀 와주실 바랍니다. 예, 단체 사진 한번 찍어야 되겠네요. 청라운도 3일 만세 운동계 99대 계단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우 저희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 어마어마한데요. 옛날의 모습이 좀 재현이 되긴 했나 봐요. 네, 옛날에 그러니까요. 이랬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하고 약간 똑같은 거 같아요. 참여운동 만세계 달라요? 그래요? 계단입니다. 99계단. 공장 안에 이거. 이게 99계단이죠? 계단 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왜 제목이 독립유산상인지. 서문시장이구나. 순종왕제 국장일에 맞춰서 옛날에 이제 신부는 그렇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백립이 총라운도. 자, 여기는 청라운도 내려와서 여기는 계산 성당입니다. 계산 성당. 자, 그리고 여기 맞은편에는 대구 제1교회입니다. 대구 제1교회. 보이시죠? 다 백수십 년 된 노무현 바보 주막에 왔습니다. 아, 몇 시부터 한다고? 사람 거기 있어봐. 이동아, 뒷모습 찍어. 문재인이 왔다 갔다 가는 거야. 여기 할머니까지 왔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 잠시만. 모셔보시. 이상정 장군 고택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이상화에 형님이라며 어디 있는 거야? 아니 장소가 어디 있어 고택이? 여기야? 그래. 여기 이 집. 이 집이 이장정 장군 고택인데 여기를 어. 바보 주막으로 만든 거구나. 아까 의미 있는 곳이네. 그렇지 뭐. 어.